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인공지능, 특히 그 범용 인공지능 AGI가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통찰을 모아봤습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또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님, 다음소프트 송기령 부사장님, 정말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분들 강연이나 인터뷰 자료를 저희가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뭐 예전처럼 그냥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AGI가 이제 뭐 2년, 5년 아니면 길게 봐도 한 10년, 20년 안에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식 교수님 말씀처럼 어른들한테 10년, 20년 금방이다. 이게 참 확 와닿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기술이 그냥 뭐 생산성 도구 이런 걸 넘어서서 당신의 일, 또 우리 사회 구조, 인간관계, 심지어는 뭐랄까 정체성 같은 근본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GI는 더 이상 뭐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직접 부딪히고 또 대비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의 본질이 뭔지, 또 잠재적인 영향력,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에서 들려오는 그런 낙관론과 또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신중한 경고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마주하고 있는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뭐 알파고나 챗 GPT 이런 AI는 특정 작업, 뭐 바둑이나 글쓰기 이런 것만 잘하는 소위 좁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한 분야만 파는 거죠. 근데 AGI는 개념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적 능력을 갖춘 기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직 뭐 완성된 건 없지만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 이걸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어떤 보고서, 그 AI 2027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말 공격적으로 2년 후를 예측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오픈 AI 출신들이 좀 관여했다고 하죠. 밤에 김대식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사이를 보시는 것 같고요. 시점 예측은 좀 다른데 중요한 건 이제 아무도 이게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한다는 거. 이게 큰 변화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에이 그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 말은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AGI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AGI가 기존 AI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 역시 그 스스로 발전하는 능력, 자율성 이걸 많이 꼽더라고요. 김대식 교수님이 드신 그 자율망치 비유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망치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자율성이 핵심인데 특히 AGI는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이니까 이론상 스스로 코딩을 해서 자기를 막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굳이 개입 안 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와,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쪽 시각이랑 다른 전문가들 우려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효과적 가속주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술 발전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이걸로 인류의 큰 문제들, 뭐 핵융합이라든지 질병 치료, 기후변화 이런 걸 빨리 해결해버리자. 이런 좀 급진적인 생각이죠. AGI 개발을 막 서둘러서 좋은 점을 빨리 얻자 이런 거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건 좀 감수하자는 건가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죠.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은 AGI가 가져올 어마어마한 이득에 비하면 뭐 일자리 좀 줄어들고 가짜뉴스 좀 늘어나는 거 이런 단기적인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인류 전체의 진보를 위해서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속도 경쟁이 너무 위험하다. 특히 우리가 통제 못하는 AGI가 나올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죠. 그 자율망치가 정말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이야,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기대도 큰 만큼 우려도 크고. 근데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걱정은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일 텐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게
예전에는 뭐 단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될 거다 이랬는데 AGI 시대에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고숙련 직업이 먼저 타격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김대식 교수님이나 송길령 부사장님 대담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죠.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대표적인데 내부 코드의 한 30% 정도를 AI로 작성하면서 실제 개발자를 해고했다는, 이게 좀 충격적이었죠. 30%나요? 와, 왜 그런 걸까요? 인공지능이 그냥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저렴한 지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어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사람 개발자 월급 주고 사무실 빌리고 장비 사고 복지 챙겨주고 뭐 식당 운영하고 이런 비용 다 따져보면 꽤 괜찮은 성능 내는 AI 쓰는 게 훨씬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아, 비용 효율성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무슨 직업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AI가 따라하기 힘든 정말 잘하는 상위 10% 안에 드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송길령 부사장님이 말한 그 끌어당기는 힘, 풀링 파워라고 하셨죠?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하게 만드는 매력, 뭐 독창성이나 협업 능력, 신뢰감, 문제 해결력 같은 거요. 이런 인간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결국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김대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 대 AI 이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인간 대 못 쓰는 인간의 경쟁이 될 거다. 이 분석이 참 와닿았어요. 네, AI라는 도구를 잘 조종하는 파일럿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대체될 거냐 약간 이런 갈림길인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 차원의 변화가 쌓이면 사회 전체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대식 교수님이 경고하신 기술 봉건주의 시나리오가 좀 섬뜩했어요. 네. 테크노 퓨덜리즘. 고대 로마 제국 말기 이야기랑 비교하셨죠. 값싼 노예 노동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 국가가 기본 식량 배급해주고 검투 경기 같은 볼거리, 즉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면서 불만을 잠재웠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권력은 황제에게 집중되고 공화정이 무너졌죠. 맞아요. AGI 시대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예요. AGI가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하면 기술과 자본을 가진 정말 극소수 엘리트 하고 그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인플루언서 한 1%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들이 주는 기본소득이나 디지털 서비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대다수 대중, 거의 98% 이상으로 사회가 확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와, 거의 뭐 중세 봉건 시대 영주랑 농노 같은 관계네요? 약간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실리콘밸리의 샘 알트먼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 이런 개념을 월드코인 같은 걸로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좋은 해결책일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지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특히 인간관계도 엄청 바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벌써 AI 챗봇이랑 막 깊은 대화 나누고 정서적인 교감까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김대식 교수님 본인 경험담도 공유하셨죠. 챗 GPT한테 우울한 얘기 털어놓고 위로받았다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AI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바로바로 답해주고 내 말을 막 비판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완벽한 친구 조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친구 만나려면 약속 잡아야지, 시간 내야지, 돈도 들고 또 내 얘기만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드는데 AI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편하긴 하겠네요. 네, 근데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좀 번거로운 인간관계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부담 없는 AI 관계를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죠. 더 나아가서 AGI라 요리의 뭐 건강이나 생활 방식까지 최적화하려고 들면서 개인의 자유가 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김대식 교수님이 드신 예시죠? 만약 AGI가 내 건강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지금 밤 11시에 치킨 시키는 건 당신 건강 목표에 안 맞으니까 주문 취소합니다. 이래버리면. 하하, 건강에는 좋겠지만 기분은 좀 그렇겠네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자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좀 비합리적이더라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AGI가 설계한 가장 좋은 삶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지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부모 보호 아래서 영원히 크지 못하는 아이처럼 편안하긴 한데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로 살게 될 수도 있다. 이게 통제된 유토피아에 대해 경고인 거죠.
편리함과 효율성 뒤에 우리가 뭘 잃을 수도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와, 정말 듣다 보니 SF 영화 같기도 한데 이게 또 충분히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 같아서 좀 오싹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경관대 최재분 교수님은 무엇보다 마음가짐,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새로운 기술이 올 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서 기회를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쉬워요. 맞아요. 그때도 뭐 비판도 많고 우려도 많았잖아요.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부정적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보다 4배나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빨리 배우고 활용한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었잖아요. AGI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AI가 아직 못하는 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김대식 교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데이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몸으로 겪는 생생한 경험, 그 퀄리아를 갖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의 차가운 느낌이나 공연장에서 듣는 라이브 음악의 울림, 뭐 이런 감각적인 경험들이요. 그렇죠. 또 교황님의 메시지처럼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깊은 서사, 그리고 거기서 오는 진정성에 대한 갈망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송길령 부사장님 말씀처럼 그냥 기술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인간적인 매력,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 전문가분들 의견을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최재분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AI 기술 자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내일에 활용하는 능력. 이건 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고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좀 현실적인 조언인데 김대식 교수님 지적처럼 노동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젊을 때부터 자본 축적에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리고 셋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술 말고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강점, 그 상위 10%에 끌어당기는 힘을 키우고 인간적인 연결이나 스토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인도학자 강성현 교수님의 통찰도 흥미로웠어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막 흔들릴 때는 오히려 내 안의 중심을 잡는 수행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요. 아, 외부가 불안할수록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김대식 교수님이 지적하신 건데 지금 세계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화가 좀 약해지고 각자 도생 시대가 되면서 강대국끼리 경쟁하는 약간 19세기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기술 변화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까지 고려해서 개인적인 플랜 B 같은 걸 생각해 둬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죠?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AGI라는 파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또 거세게 우리 쪽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게 정말 실감이 나네요. 김대식 교수님이 영화 아포칼립토 마지막 장면 비유하신 거 저는 그게 정말 강렬했어요. 아, 그 주인공이 막 도망치다가 해변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 스페인 함대가 나타나는 장면이요? 네. 그 순간 자기를 쫓아오던 부족과의 싸움은 그냥 아무 의미 없어지잖아요. 훨씬 더 큰 힘의 등장이 기존의 모든 걸 무력화시킨다는 건데 AGI가 바로 그럴 수 있다는 비유였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우리가 이 변화에 미끄럼틀에서 손을 놓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방향을 좀 틀어볼 거냐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네. 원하든 왕치 않든 이미 미끄럼틀 꼭대기에 와 있다. 이런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미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AGI 시대가 우리에게 천국이 될지 아니면 뭐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김대식 교수님 지적처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 엄청난 결정이 그냥 실리콘밸리의 소수 기술 엘리트들 10,000명도 안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 속도를 높이자는 쪽이든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든 이 논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네요. 결국 당신의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먹고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어떤 인간다움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최재천 교수님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경고하셨듯이 만약 인류가 서로에게 또 환경에게 했던 그런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AI가 그대로 배운다면 그 결과는 좀 암울하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좀 더 공존하고 협력하고 연민을 느끼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가치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데이터로 남긴다면 어쩌면 AI와의 관계, 나아가 인류의 미래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인공지능에게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당신이 남기는 그 디지털 발자국 하나하나가 미래 AI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면 그 거울에 어떤 모습을 비추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깊이 있는 논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